안녕하세요. 현실주의자입니다. 이제 위드 코로나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얘기했죠. 위드 코로나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도 위드 코로나를 준비하는 자세를 가져야겠죠. 그게 어떤 게 있을까 간단하게 언급해 보고요. 미래 먹거리에 이제 집중해야 될 타이밍이 왔습니다. 자, 외신입니다. 지금 ADP 페이롤 기다리고 있다는 건데요. 이번 주 금요일에 발표가 됩니다. 그걸 기다리고 있다, 시장이. 저게, 페이롤스 다음에 적혀 있는 게 프랑스 말입니다. 오스디보라고 하면 전체입니다, 전체. 전체라고 하면 식사 전에 먹는 요리죠. 그걸 기다리고 있다. 오펙 플러스가, 증산을 유지하기로 했답니다. 유가에는 별로 안 좋은 영향을 끼치겠죠. 50불 초반까지 오면, 초중반까지 오면 매수를 타진해 볼 겁니다. 그 다음에 스탁이 엣지 하이어 높게 열리고 있다. 지금 강보합 상태입니다. 강보합. 그 다음에 켈빈 클라인, 그 다음 타미 할피겨, 얘들은 그거죠. 의류 관련주죠. 지금 나이키부터 시작해서 의류 관련주가 나쁘지 않습니다. 분위기가. 코로나 이후에 많이 회복된 모양새죠. 우리나라에 있는 의류 관련주만 별로 안 좋습니다. 지금. ECB, 유럽의 센트럴뱅크가 테이퍼링을 슬슬 레이더에 넣고 있다라는 겁니다. 레이더에 넣고 있다는 건 계속 얘기가 나온다는 거겠죠. 유로존 쪽에 테이퍼링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 누구보다, 미국보다 테이퍼링에 대해서 부정적이었습니다. 양적 완화를 지속한다라는 스탠스였는데 얘들도 레이더에 들어왔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중국의 생산 지표가 실망적이었다라는 겁니다. 저런 게 유럽에 영향을 주겠죠. 왜냐하면 유럽에 중국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예전에 제가 보여드린 적 있는 것 같아요. SEC라고 하면 증권위원회인데요. 거기서 가상자산을 다시 한번 경고를 했다는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퍼져 있습니다. 가상자산의 생리를 좀 파악해 봐야 돼요. 만약에 미국에서 규제를 해요. 그 가상자산을. 그래서 미국 거래소를 막 규제하고 막 가격을 떨어뜨려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거래소에 있는 애들이 사갑니다, 그걸. 왜냐하면 미국을 규제한다고 해서 다른 나라에 있는 거래소까지 영향을 받는 거 아니에요. 분위기는 영향받겠죠. 분위기는 영향받는데 실질적으로 차익 트레이딩이 발생하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쉽사리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일단은 경고를 했다는 게 중요한 거고 정책 당국자들은 가상자산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계속 달러의 권위에 도전한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죠. 중국은 아예 그냥 사회주의잖아요. 그냥 때려버린 거죠. 그래서 비트코인 아웃 이렇게 그런 얘기입니다. 내신입니다. 고승범 씨가 이제 금융위원장으로 취임했습니다. 이분은 굉장히 매파적인 사람입니다. 부채에 대해서. 가계부채와의 전쟁 선포했답니다. 무슨 범죄와의 전쟁도 아니고 가계부채가 뭐가 나쁜 거라고 전쟁을 선포할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되게 재밌는 얘기입니다. 이 가계부채가 범죄와의 전쟁은 그나마 범죄는 시키지 않은 걸 하는 거잖아요. 근데 가계부채는 자기들이 실컷 금리 다 내려서 대출해가라고 해놓고 이제 대출해가고 나니까 너희들과 전쟁을 하겠다 이런 소리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되게 황당한 거죠. 이런 거는 황당한 겁니다. 여러분들도 황당한가요? 저는 되게 황당하거든요. 저런 걸 보면 물론 언론이 과대포장해서 쓰는 거긴 하지만 조금 저런 거를 보면 좀 적반하장이라 생각이 듭니다. 자기들이 내수가 돌고 이러고 싶을 땐 막 부채를 막 늘리고 예전에는 빚내서 집 사라는 얘기도 있었죠. 그랬었는데 이제는 가계부채와의 전쟁이라 좀 그렇습니다. 카벤 크래프톤이 코스피 200에 조기 편입된다고 합니다. 크래프톤만 보면 피가 거꾸로 섰죠. 카뱅도 최근에 그렇게 기세 좋게 올려던 이유가 또 있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우본입니다. 우정사업본부가 카카오뱅크 1조 지분을 블록딜을 한답니다. 이게 오늘 시간의 거래에서 하는 거죠. 내일 개발하기 좀 예상이 되네요. 카카오뱅크. 어쩐지 오늘 안 따라붙고 싶더라 했습니다. 오늘 일진 하이솔루스 상장 수소 관련주죠. 이게 제가 IPO 관련주 보여드렸던 것 중에 마지막 주자입니다. 수소 관련주인데 이 기사는 누가 냈을까요? 수소 관련주 매집한 세력이 냈겠죠. 일진 하이솔루스가 상장하는 거랑 연결을 짓는 겁니다. 야 이제 수소차 관련주도 들썩일까? 아니죠. 사실 아니죠. 그렇진 않죠. 그러면 수소 관련주 다 팔고 일진 하이솔루스로 가겠죠. 그게 맞다면. 그런 건 아니다. 근데 수소차 관련 정책이 발표되고 있으니까 최근에 평화산업, 평화홀딩스, 그 다음에 JNK 히터 이런 것들이 계속 상승하고 있는 겁니다. NC가 불소2 개입 난이도 낮추고 보상 올려준다. 뒤에서 얘기하시죠. 자, 경제 지표입니다. 지금 발표된 것들이 파란색이 많죠. 예측치 대비 별로 안 좋게 나온 것들이 많다는 겁니다. 카이신
중국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도 점점 떨어지고 있는 모양새예요. 50 밑에 있으면 불경기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지금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꺾이기 시작했어. 중국이 꺾이기 시작했다는 건 전 세계가 꺾일 징조가 보인다는 겁니다. 그 약간 불안한 점이 있는 거죠. 저게 다시 상승세로 돌아서야 되는데 그럴 만한 이유는 현재 없죠. 미국의 재고 보유량도 역대 최저를 찍어서 중국의 공장이 신나게 돌아가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은 완화가 됐다라는 겁니다. 원유 재고는 뭐 생각보다 많이 나갔다는 거죠. 유가는 좋아야 되는데 지금 현재 그렇지 않죠. 자, 코스피가 저항선 인근에 왔습니다. 지금 보시면 제가 선을 그어놨어요. 이 트랩 스윙은 좀 뺄게요. 양 트랩이 발생했습니다. 이거 지금 변동성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ETF 트레이딩이 지금 기름을 붓고 있는 겁니다. 이 변동성에. 대체 무슨 지수가 이렇게 뭔 잘못을 했다고 음봉을 이렇게 그리면서 떨어질까요? 이 매듭봉이야 이게 진짜. 중간중간에 양념 친 거 빼고는 계속 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락 추세였는데 하락 추세 하단에 트랩을 발생시키고 다시 가파르게 갭상승 후 지지 의상, 이게 딱 그 지지선이라는 게 보이는 거죠. 하락 추세의 지지선입니다. 그걸 지지선을 딛고 올라갔는데 지금 다시 저항선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인버스를 매수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안 샀어요. 네. 저는 여기서 맞고 떨어질 거라 생각했습니다. 제가 인버스 들어간 시점이 여기잖아요. 이렇게 맞고 떨어질 거라 생각했는데 이렇게 지지해서 올라가 버렸습니다. 일단 그래요. 잭슨홀 미팅 후에 미증시가 상승 중이죠. 잭슨홀 미팅은 굉장히 중요한 그 마일스톤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종목 리뷰를 좀 줄일 예정입니다. 제가 간과한 사실이 있었어요. 제가 댓글을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의견은 항상 겸허하게 수용합니다. 항상 수용해요. 부정적인 말씀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많고 메일로 주시는 분들도 많고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 아이씨 뭐야 듣기 싫어 이런 생각하지 않아요. 뭐 저를 다 애정하시니까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꼴 보기 싫으면 그냥 반대 누르고 가시겠죠. 하지만 해당 댓글은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붙여놨습니다. 뭐 쓰신 분은 여기까지만 들어도 누군지 알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특정할까봐 그 현자 여러분들이 또 저를 보호해 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당연히 감사한 일이죠. 근데 또 그 보호를 좀 더 초과해서 상대편을 공격하는 일이 발생. 제가 그런 댓글이 달리면 삭제하거든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댓글에 다시 부정적인 댓글, 그 부정적인 댓글을 공격하는 의견이 적히면 삭제합니다. 그러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기는 여러분하고 저하고 얘기하는 거지 여러분들끼리 얘기할 그건 아닙니다. 괜히 그렇게 쓸데없는 에너지를 낭비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삭제했습니다. 댓글. 그래서 댓글 쓰신 분은 제가 이 댓글이 싫어서 삭제한 게 아니고요. 이 영상에서 언급할 거니까 삭제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현자님 요즘 감 떨어지신 것 같네요. 인버스랑 LG화학 손절하십니까? 네, 손절 안 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강스텐 바이오텍 아직도 들고 계십니까? 들고 계시다면 마이너스 50%쯤 되시 싶은데 그러니까 약간 분리해서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 의견은 전 동의합니다. 왜냐면 저 오늘 요 생각했거든요. 왜냐면 LG화학이랑 NC소프트가 제가 생각한 저점보다 더 떨어졌습니다. 여기서 저는 미친듯이 꼬라박을 거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저점을 잡고 싶어서 분할 매수에 들어간 것 뿐이지 여기가 저점이다라고 판단하진 않았었어요. 단기 저점을 판단하면서 매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들고 있습니다. 아직 제가 손절할 만한 액션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급락하면 제가 분할 매수를 다시 시작하겠죠. 근데 요런 의견은 당연히 받아들입니다. 맞습니다. 예. 제가 단기적으로 스윙 들어간 게 조금 일찍 들어갔네요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요 밑에 글들은 요거는 비아냥이죠. 예, 솔직히 좀 까놓고 얘기해서 비아냥이잖아요. 예, 비아냥입니다. 이거는 이런 거는 좀 좋지 않다고 봅니다. 이런 건 좋지 않습니다. 그러고 보니 강스텐 바이오텍 이렇게 얘기하셨죠. 예, 이거 뒤에서 잠깐 말씀드리고요. 이 말씀을 하실 필요가 없었죠. 저한테 요걸 얘기하시기 위해선. 왜냐면 제가 강스텐 바이오텍은 요즘에 산 게 아니잖아요. 예. 미국 국채 상환 연장 말씀하셨습니다. 이거 예, 당연히 저도 알겠죠. 예, 그 소식을 접하신 분도 뉴스 보셨을 거 아닙니까? 전 퇴근해서 이 영상을 만들기 전에 뉴스를 정말 이잡듯이 봅니다. 남들이 보는 거 2배나 볼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소식을 안 봤을 리는 없고요. 이 얘기를 안 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1일부터 부채 한도 초과된다. 80년째 넘긴 미국 국가부도 이번엔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저도 둔감해졌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이슈는 저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거를 언급하면서 시장이 흔들린다라고 하는 건 약간 기우일 수 있기 때문에 언급 안 했던 겁니다. 좋습니다. 예.
시장이 많이 흔들릴 수 있을 테니 일부 수익 실현하고 몸살이면서 대기하자. 이건 제가 8월 18일에 말씀드렸죠. 현금화 정책. 뭐 이런 것도 영향이 있었겠지만 7월 말에 다른 이유들이 더 팽배했습니다. 더 메인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시장이 흔들리는 게 절대 이것 때문이 아닙니다. 나중에 시장이 하락하고 약세가 되면 이런 것도 다 이유가 될 수 있겠죠. 왜냐면 그때는 이유를 다 갖다 붙이는 타이밍이 되거든요. 예, 단타 트레이딩 누구인가 자랑밖에 볼 내용이 없네요. 예. 그러니까 감이 떨어졌다라고 하기에는 제가 최근에 단기 트레이딩은 대부분이 수익입니다. 감이 떨어졌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LG화학이랑 그 NC소프트는 사실 좀 그렇습니다. 예. 제가 요건 좀 내가 오버나잇을 잘못했다는 생각을 했어요. 오늘 보면서. 왜냐하면 시장이 상승하는데 걔네만 떨어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건 진짜 잘못 찍었구나 내가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 댓글을 보니까 조금 첫 문장에서 동의하는데 이게 첫 댓글이고 제가 댓글을 달고 그 다음 댓글이에요. 그 밑에 글을 보니까 좀 그렇더라고요. 예. 저는 비아냥되고 싶지 않거든요. 이런 거에. 해명을 하는 겁니다. 강스텐 바이오텍은 제가 여기 바닥 지지할 때 샀습니다. 지금 약 30% 손해권입니다. 30% 손해권이에요. 근데 바이오주에서 전 30%는 손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슨 소리야, 손해지. 내가 지금 무슨 소리 한 거지?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마이너스 50까지 갈 정도는 아니고요. 예, 그렇게 미련한 투자는 하지 않습니다. 이제 내용으로 넘어와서요. 잭슨홀 미팅에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첫 번째, 테이퍼링을 인정했어요. 이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의장이 발언한 것 중에 주목해봐야 될 게 그런 겁니다. 테이퍼링을 인정했다. 이제 테이퍼링이 있을 거다라는 겁니다. 근데 테이퍼링이 지금 당장 일어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예요. 조건이 만족돼야 된다. 뭐 소비자 물가, 그 다음에 고용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고용이 아직 만족되지 않았다라고 얘기했어요. 즉 지금 즉시 테이퍼링을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테이퍼링하고 금리 인상을 분리시켰어요. 테이퍼링은 테이퍼링이고 금리 인상은 다른 얘기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채권 가격에 영향을 주는 거죠. 파월 의장 비둘기파적 발언이죠. 결국엔 비둘기파적 발언을 했다는 겁니다. 그 지금 미증시가 나쁘지 않죠. 그 뒤로 한국 증시는 출렁출렁이 있는데 미증시는 계속 우상향 중입니다. 현재 이 타이밍에 아까 코스피 저항선 맞이한 거 보셨죠? 하락 전환하면 정말 급락할 겁니다. 정말 급락. 그게 되게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타이밍이 됐습니다. 추세선 인근에 왔을 때가 가장 중요한 타이밍입니다. 아까 전에 보셨다시피 하락 추세선에 왔을 때도 급하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는. 왜냐하면 이해 타산이 맞는 애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추세선 하단에 왔구나. 매수해보자. 라는 사람과 추세선 하단을 지지할까? 지금 상황이 안 좋은데라고 매도하는 사람. 그런 움직임에 깜짝깜짝 놀라서 들어가는 사람, 빠지는 사람. 그러니까 그때 되면 거래량이 올라가는 거예요. 외국인이 이틀 연속 순매수했습니다. 770억 수준을 했어요. 근데 연속 순매수했다는 게 현재 중요하죠. 어떤 종목을 매수했냐라고 하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네이버, 카카오 이런 종목들 중심으로 했어요. 시장을 매수한 겁니다. 이거는 저 종목들이 좋아서 매수한 게 아니에요. 코스피 시장을 매수한 겁니다. 지금 추세선을 뚫어 올릴 거다라는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이게 진실인지 거짓인지 몰라요. 얘들이 또 마음이 바뀌어서 내일 팔면 어떡할 겁니까? 그럼 다시 이 말을 취소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알 수 없는데 매수한 종목들의 구성을 보니까 저 종목들이 좋아서 산 건 아니고 코스피의 대형주주들을 샀구나 라는 겁니다. 그건 TSMC를 봐도 아는 거죠. 일단은 지수 상승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고점을 뚫고 올라가면 어너더 레벨로 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거를 좀 기다리고 있어요. 어차피 저는 주력적으로 시장이 지속 상승한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외국인이 1조 1230억 원 매수했었죠. 그 뒤로 지금 보시면 그 다음날 외국인 매매를 보시면 반반이었습니다. 반반. 5위 안까지는요. 매도도 했었고 매수도 했었는데 지금 매수하는 케이스로 갔죠. 이 두 케이스인데 이렇게 확률로 접근하지 마시죠. 일단은 그 외국인이 대량 매수한 이후에 그냥 역사적으로 기념할 만한 매수를 한 이후에는 상승했었다 정도만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이 또 있었어요. 진원생명과학이 유상증자와 무상증자를 동시에 시행했는데 호재인가요 악재인가요? 라고 했습니다. 제 답은 이겁니다. 사실 이건 되게 간단한 문제예요. 유상증자만 실시하면 더군다나 주주변경 유상증자는 전 정말 싫어합니다. 주주변경 유상증자라는 것 자체가 감자탕까지 끓이면 진짜 좀 안 되는 거고요. 돈이 없으니까 주식 가지고 있는 주주들한테 볼모로 잡는 겁니다. 야, 우리 회사 힘들어. 빨리 너네 돈 좀 걷어줘. 라는 겁니다. 유상증자를 하면 주주배정 유상증자는 그나마 나아요. 그나마 낫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나마 주주한테
권리가 가는 거잖아요. 근데 유상증자만 딱 시행하면 지분 가치가 희석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요만큼 가지고 있는데 할인율을 부여하면서 유상증자를 받아오는 거예요. 제3자 배적 유상증자는 뭐 호재다라고 하는데 유상증자 자체는 호재가 아닙니다. 돈이 없어서 가져오는 거잖아요. 돈이 빵빵했으면 유상증자를 안 하죠. 여러분 삼성전자 유상증자 한다는 말 들어봤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유상증자를 실시하는데 그나마 제3자 배정으로 가져오면 그래도 누군가는 이 기업의 가치를 믿고 15% 20% 할인된 가격이지만 유상증자를 하는구나라고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호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태고 포태고 다 떠나서 유상증자는 악재입니다. 악재인데 그 와중에 무상증자는 호재다라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딱히 그렇진 않습니다. 논문에서 분석해본 결과 그 무상증자라는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상승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결론을 내리더라고요. 일단 기업이 돈이 없어서 유상증자를 하는 게 아니라는 신호를 주고 싶어서 무상증자도 동시에 하는 겁니다. 무상증자는 기업의 잉여금으로 하는 거죠. 뭐 주식 발행 초과금 같은 걸 이용해서 무상증자를 하는 겁니다. 자본금에 넣고 주주한테 돌려주는 거예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호재인가요 악재인가요 라고 하면 뭐 예를 보면 되겠죠. 예전에 오이솔루션이 유무상증자를 동시에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입니다. 사실 그 뒤에 짧은 기간 동안 상승했다가 전저점을 깨고 내려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트랩 스윙이었죠. 요 트랩 스윙을 받고 전고점을 돌파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호재냐 악재냐라고 하면 단기적으로 악재라고 봅니다. 악재라고 봐요. 일단은 주주배정 유상증자는 권리락 그걸 뭐라고 하지? 제가 또 요즘에 용어가 기억이 안 나냐? 보호예수가 없습니다. 그냥 바로 파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런 유동성을 좀 견뎌야 되는 겁니다. 못 견디면 이렇게 전저점 깨고 내려가는 거죠. 그런 거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땐 상승할 수 있다. 왜냐하면 유상증자, 무상증자라면 이번에 보니까 운영자금이 있긴 하던데 보통 유무상증자 동시에 실시하면 운영자금 안 넣습니다. 운영자금은 돈이 없을 때 넣는 항목이에요. 운영자금이 말이 좋아 운영자금이지 그냥 우리 돈 없으니까 우리 지금 애들 월급도 주고 복지도 해야 되고 하는데 돈이 없어 라고 하면서 넣는 게 운영자금이에요. 근데 운영자금이 좀 있더라고요. 일단은 뭐 시설 투자나 그런 거에 많이 치중되어 있긴 했습니다. 단기 트레이딩 구간을 좀 패스하고 있습니다. 저 이제 단기 트레이딩을 좀 줄일 거예요. 뭐 약간 오늘 댓글 영향은 아닙니다. 단기 트레이딩을 좀 줄이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제 좀 변동성이 큰 구간을 지나갔으니까 단기 트레이딩을 좀 안 해야지라고 했습니다. 그 와중에 크래프톤 바텍 저거 실합니까? 진짜 크래프톤 진짜 제가 그 전에 많이 벌어서 다행이지 이번에 진짜 좀 짜증 났습니다. 저렇게 페이크 캔들을 주고 올라가는 거 보고 진짜 한 타이밍만 다르게 생각했으면 진짜 KH 바텍도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제가 놓쳤지만 KH 바텍은 뭐 소소한 수익을 보고 나왔지만 종목을 보는 눈은 아직 살아있구나라는 걸 느끼면서 그냥 위안화하는 거죠. 위안. 자, LG화학 추가 매수했었죠. 여기서 좋아. 이제 올라가는 건가 라는 생각을 했는데 헛방이지. 헛방이죠. 더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손절은 아직 안 했고요. 좀 지켜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급락이 나오면 마지막 매수를 하겠습니다. 이거 이대로 망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LG화학이 그렇게 말랑말랑한 회사가 아닙니다. 근데 왜 때리지? NC소프트 종가 매수했죠. 이것도 이 추가 매수는 곧 상승을 불러오는 헛방이죠. 헛방입니다. 다시 그냥 또 하락했죠. 근데 전저점 깨지는 않았어요. 일단은 NC소프트를 조금 좋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는 단기적으로요. 단기적으로. 이런 기사가 있었죠. NC가 불소2의 개입 난이도를 낮추고 보상 올려준다. 재밌는 댓글이 있었어요. NC가 테트리스를 만든다면 긴 짝대기도 돈 내야 내려보내준다. 돈 내야 내려보내주는데 이 긴 작대기도 돈 낸다고 무조건 내려보내는 게 아니라 매우 낮은 확률로 내려보내준다. 낮은 확률로 내려보내지고 사라지는 것도 확률로 사라지겠지. 이게 NC의 현재 실태입니다. 제가 도박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강원랜드가 더 양반일 수도 있어요. 일단은 중요한 게 NC가 고객에게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액션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급락세는 멈추지 않을까요? 근데 왜? 일단 그래서 추후 집중하려고 하는 건 미래 먹거리 테마입니다. 이거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겁니다. AI 뭐
4차 산업혁명 관련주 제가 4차 산업혁명 영상은 못 찍었습니다. AI 영상을 찍었죠. 거기에서 좀 참조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위드 코로나라고 있습니다. 수학적으로 위드 코로나를 반대로 치환해 보면 코로나로 타격받은 업종이 복귀한다는 얘기랑 비슷합니다. 동치까지는 아니지만 비슷한 얘기죠. 코로나를 함께 가겠다. 그럼 이제 저런 업종들의 복귀가 이루어지겠죠. 여행, 항공, 숙박, 내수입니다. 저는 이쪽에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행, 숙박 쪽에 지금 조금씩 비중을 확대하고 있었죠. 하나투어, 호텔신라 이런 것들. 그리고 제가 미래 먹거리로 생각하는 것들은 중기, 장기를 보시면 됩니다. 뭐 4차 산업혁명, 뭐 AI는 뭐 말해 뭐합니까? 그 외에 바이오, 보안 프라이버시, 조선업, 메타버스 쪽으로 계속 보고 있는 겁니다. 단기적으로는 콜드체인이죠. 그리고 유가를 보고 있습니다. 원유 투자. 자, 현재 미증시는 상승 중입니다. 강보합 상승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한국도 선물이 올라가고 있죠. 이거는 지금 원달러 환율로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우호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내일 약간 갭상승이 나올 것으로 보여져요. 그 갭상승을 지키지 못할 확률이 높습니다. 최근 증시가 그래요. 물린 사람들이 좀 있어서 그렇습니다. 물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갭상승 후에 매도 욕구가 올라옵니다. 그런 걸 좀 버텨내는 매수세가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거래량 하는 거예요. 거래량. 파는 애들이 있으면 받쳐주는 애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그대로 그림자처럼 드러나는 게 거래량이더라 라는 겁니다. 그 외에 지금 뭐 원유 가격은 떨어지고 있죠. 오펙 플러스가 그 증산량을 계속 유지한다고 했으니까 뭐 그닥 유가에 좋지는 않겠죠. 궁금한 게 있으면 댓글로 말씀해 주세요. 네, 요즘 시장이 안 좋은데 제가 좀 간과했다고 하는 게 시장이 하락하고 흔들릴 때 만약에 단기 트레이딩으로 수익 봤다 이런 얘기는 좀 위험합니다. 예, 그건 제가 예전에 한번 겪어봤었어요. 초창기에. 근데 아시다시피 뭐 저 중장기 포트는 다 홀딩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예. 근데 중장기 포트를 제가 일찍 들어갔잖아요. 이번에 비중 확대할 때가 다 아시겠지만 2020년 3월 아닙니까? 그 뒤로 지금 시장이 떨어져 봐야 얼마나 떨어졌나요? 그래서 전혀 문제는 없다. 문제는 없는 상황이고 좀 그런 거를 좀 고려해 봤으면 좋겠어요. 예. 저도 여러분들이 다 수익 봤으면 좋겠고 부자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에 같이 정보 공유도 하고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저라고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유튜브 한다고 제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습니까? 이게 잠도 못 자고 하는 건데 그런 점을 좀 한번 생각해 봐 주셨으면 좋겠어요.